바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디에서 우리가 기획을 했던 대로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을 만들어 줄 건데, 자, 기본적으로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은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껍데기. 자, 그 껍데기를 만들어 줄 건데, 껍데기에 뭐 클래스를 이용해서 슬라이드 프레임 또는 그냥 프레임, 뭐 이미지 슬라이드 프레임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슬라이드 래퍼, 그래서 슬라이드 랩이라는 클래스를 저는 사용을 할게요. 클래스의 이름을 만들어 줄 때 보통 2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진다면 언더스코어나 하이픈, 자, 대쉬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iv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이 div 영역에 다시 2개의 영역을 만들어 줄 건데, 하나는 뭘 만들어 주냐면 인디케이터를 표현할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 슬라이드 이미지 영역. 자, 이렇게 구성을 할 거야. 자, 이 밑에는 이미지가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위쪽에는 인디케이터가 나오는 부분. 당연히 HTML 상에서 클릭 기능 구현 못합니다. CSS로도 클릭 기능은 구현은 못해요. 그러니까 뭘 이용할 수 있느냐, 폼 태그를 이용을 한다는 얘기야. 자, 폼 태그에 라디오 버튼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뭘 떠올리면 되느냐, 탭 메뉴 제작했던 걸 떠올리면 돼요. 탭 메뉴 제작했던 방식. 그래서 인풋 타입에, 자, 인풋 타입에 라디오를 써서 라디오 버튼을 하나 만들어 주고, 자, 미리보기 나옵니다. 라디오 버튼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름은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닷이라고 할게요. 동그라미니까. 자, 네임을 쓰는 이유는 라디오 버튼은 항상 그룹 이름을 맞춰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해당 그룹의 이름을 닷이라고 써주고, 각각을 구분하기 위한 아이디를 줄게요. 자, 버튼 1, 그래서 btn 1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인풋 태그에 굳이 아이디를 주는 이유는 뭐냐? 얘를 주는 이유는 나는 이 밑에다가 뭘 쓰겠다? 라벨을 표현하겠다. 그래서 레이블 이용해서, 자, 레이블은 인풋 태그에 무엇이랑 아이디랑 연결을 해줍니다. 자,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당연히 얘는 디자인 요소로 활용을 할 거야. 디자인 요소로 동그라미로 디자인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넣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내용이 들어간다면 동그라미 옆에 나오겠죠? 자, 이 라벨의 특징은, 원래로 따진다면은 단순하게 이름표에 불과한 놈이지만, for와 함께 아이디로 연결이 된 상태에서는 라벨만 선택을 해도 얘가 체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주안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풋 태그를 나중에 없애버릴 건데, 얘를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요 for로 연결된 걸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얘를 없앨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거 연결을 안 하면 없애면 안 되겠지, 얘를. 왜냐면 라벨로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요 기준으로 둡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용 다시 없앨게요. 자, 이 두 개를 이미지를 한 4장 쓸게요. 하나, 둘, 셋 붙여넣기 할게요. 자, 복붙 할 때는 블럭을 지정한 다음에 Shift Alt Shift 아래 화살표, Alt Shift 아래 화살표. 그냥 커서만 있는 상태에서는 커서 아무데나 상관없이 Shift Alt 아래쪽 화살표 누르면 그 줄은 그냥 복제가 돼요, 바로. 근데 나는 두 줄 할 거니까, 자, 두 줄의 영역을 블럭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Shift Alt 누르게 되면은 되는데, 블럭 잡을 때 굳이 마우스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대충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대충 Shift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화살표 누르면 대충 잡히죠? 두 줄이 잡히지? 이렇게만 잡힌 상태에서는 그냥 Alt Shift 이용해서 아래쪽 화살표 누르면 바로 그냥 복제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를 만들어 주는데,
단순하게 복제만 하면 틀리겠지? 자, 이제 뭘 바꿔줘야 돼? 아이디를 바꿔줘야 돼. 여기 1번하고 그 다음에 여기 1번. 자, 멀티 커서를 사용을 합니다. 자, 멀티 커서는 기본적으로 커서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두 개가 깜빡거리고 있는데 두 개를 같이 쓰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위치 여기다 하나 더 만들고 싶으면 Alt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은 멀티 커서가 만들어져요. Alt키 누른 상태에서. 자, 1을 지울 거죠? 딜리트 키 한번 눌러주면 1 두 개 다 지워질 거고, 커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기서 2를 누르면 같이 2가 매겨질 거예요. 자, 한 번 더. 자, 버튼 1이 btn 1 커서 갖다 놓을 거고요. 클릭. 그 다음에 라벨에 있는 자, 요 버튼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할게요. 멀티 커서 키보드에 딜리트 키 이용해서 지워준 다음에 숫자 3이죠. 이번엔 3을 넣어줄게요. 한 번에 바뀐단 말이야. 한 번 더. 마지막 4번에 id btn 1 커서 갖다 놓고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 4 입력.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얘기가 나온 김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작성을 할 때 여러 개의 앵커 태그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나는 나 앵커 태그를 한 5개 만들 거야. 앵커 태그 할 때 우리 이렇게 쓰죠. 그죠? 이렇게 쓰고 나서 탭키를 누르게 되면 href라고 하는 이 빈 공간을 채워줘야 돼요. 그쵸? 그럼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채울 수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empty 링크, 자, 비어있는 링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자, 이때는 컨트롤과 Alt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바로 커서가 밑으로 내려가요. 같은 위치일 경우야. 같은 위치로 쭉 내려갈 때는 컨트롤 Alt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화살표. 그럼 위치를 딱 잡으면 한 번에 해시 코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한 번에 입력 가능해. 똑같은 값을. 지울 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지울 수 있고. URL이 만약에 뭐 똑같다. 그럼 여기다가 URL도 동일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달라지는 부분은 뭐 똑같은 거는 다 똑같이 쓰고, 달라지는 것만 ESC를 눌러가지고 취소한 다음에 뭐 1, 2, 3, 4, 5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지. 그럼 입력이 좀 한결 편해질 거예요. 무식하게 안 해도. 꼭 이게 입력하는 게 무식한 건 아니고 좀 덜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어쨌거나 지금 현재 뭘 만들어냈어요? 라디오 버튼을 1개, 2개, 3개, 4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인풋 태그는 인라인 요소예요. 자동적으로 좌우에 여백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이미지 슬라이드니까 당연히 하나의 이미지는 최소한 보여져야 되잖아. 그쵸? 최소한 하나의 이미지는 보여져야 돼. 그러니까 뭘 해주자? 하나를 미리 선택을 해주자. 누구든 상관없어요. 보통 우리는 첫 번째 이미지를 선택을 할 거니까 첫 번째 버튼이 뭐가 되도록, 체크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슬라이드 이미지는 일단 이미지 래퍼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 이미지 그룹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지들을 넣어줄 거예요. 자, 이미지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목록 태그인 UL 태그를 이용할 거야. 자, UL에 클래스명을 슬라이드라는 걸로 잡아줄게요. 클래스명 슬라이드. 근데 UL을 쓴다는 얘기는 누굴 또 만든다? 자식을 만들겠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자식인 리스트가 필요해. 자, li 태그를 만들 거고요. li 태그는 클래스 이름을 따로 안 정하고, 일단은 안 정하고 점만 찍어줄게. 이 점만 찍어주게 되면은 클래스는 이게 나와요. 자, 점을 찍어주고 개수를 몇 개로 할까요? 아, 4개 하기로 했지? 이렇게 4개.
개수는 4개 써줍니다. 자, 탭키 누르면 슬라이드 안에 리스트, 클래스 명칭 다 들어가 있죠? 점만 찍으면 그냥 클래스 속성 다 들어가요. 공통적으로 값만 안 들어가. 자, 이제 이거를 조금 전에 배웠던 컨트롤 알트 아래쪽 화살표 이용해서 쓱쓱쓱 하나 둘 세 개를 눌러서 멀티 커서를 만들어 줄게요. 만들어 주고 똑같이 입력합니다. 슬라이드, 자, 이미지, 슬라이드 이미지라는 클래스. 자, 입력을 할 때 조심을 해야겠지. 하나 틀리면 다 틀리니까 ESC 한번 눌러가지고 메뉴에 커서로 바꿔준 다음에 자, 넘버링을 할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자, 그러면 이제 점 자, 4개 영역이 나왔고요.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넣어줄 건데, 자, 이미지를 넣을 때 슬라이드 이미지가 잘리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놈이라면 그럼 뭐 여기다가 이미지 태그를 넣어도 됩니다. 일단 좀 더 쉽게 편하게 CSS를 이용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HTML이 조금 더 깔끔해지니까 자, 이 상태의 구조를 만들어 줬어요. 되었죠? 다시 슬라이드 랩 영역 안에 인디케이터에 해당하는 인풋 태그 하나, 둘, 셋, 넷, 사이사이에 레이블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슬라이드 클래스를 가진 UL 태그와 UL 안의 자식인 리스트. 이거 구조 잘 보면은 탭 메뉴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탭 메뉴하고 똑같아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 따지면 인풋의 동생인 레이블, 레이블의 동생인 인풋, 인풋의 동생인 레이블, 동생인 인풋, 동생인 레이블, 동생인 인풋, 동생인 레이블, 동생인 UL. 동생들 중에서 누굴 찾아라? 슬라이드라고 하는 UL을 찾아서 그 자식인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클릭을 하면 실제로는 얘가 클릭이 되는 거고 나는 얘를 선택을 하겠지? 그러면 동생들 중에서 슬라이드를 먼저 찾아서 슬라이드의 자식인 누굴 보여주면 돼? 슬라이드 이미지 1번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게 쉬워요. 개념 자체가. 됐죠? 자, 이제 CSS로 올라갑니다. 자, CSS 올라가서 초기화부터 해줄게요. 자, 주석으로 제가 초기화라고 쓸 거고요. 모든 선택자에 대해서 뭘 하겠다? 마진 제로와 패딩 제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점, 자, 리스트는 리스트 스타일을, 이거 리스트 스타일하고 리스트 스타일 타입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자동으로 지금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 나왔는데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서 스타일 타입에서 타입을 지운 리스트 스타일도 동일합니다. 같은 값이에요. 네, 똑같은 거다. 자, 일단 요렇게만 잡아준 다음에 이제 이미지 슬라이드, 슬라이드 이름이 랩이었죠. 클래스 여기 나오죠. 슬라이드 랩. 슬라이드 랩은 기본적으로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잡아줘요. 포지션 릴레이티브. 자, 릴레이티브로 쓴다는 얘기는 그 자신을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자손 중에 누군가를 앱솔루트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스태틱 요소를 어차피 릴레이티브로 쓴다고 해서 뭐 크게 변화되는 건 없어요. 내가 위치 이동 속성을 쓰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요. 대신에 높이는 고정을 할게. 왜냐하면 우리가 기획을 할 때도 슬라이드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의 램 영역 고정을 딱 해놔요. 미리 영역 자체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24인치 모니터에 FHD 기준이라면 높이가, 모니터의 높이 해상도가 1080픽셀이에요
1080픽셀이야. 그러면 이미지 슬라이드의 크기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화면 기준으로 했을 때 반이 조금 넘게 나와요. 반 정도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반은 조금 더 넘게. 그래서 500에서 600 그 정도를 쓴단 말이죠. 풀스크린을 쓰지 않는 이상. 자, 그러면 높이 자체를 600픽셀로 할게요. 자, 슬라이드 영역입니다. 600픽셀로 잡아줍니다. 이걸 잡아야지만 어디에다가 슬라이드 영역에다가 배경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미지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높이가 없으면 너비는 기본적으로 100%니까 너비는 100%니까 설정을 안 해도 되는데 높이를 설정을 하지 않으면 이미지가 안 나옵니다. 자, 따라서 자, 이미지를 넣어 줄게요. 자, 이거는 이제 배경 이미지로 활용을 할 거고요. 자, 슬라이드 이미지 1번, 슬라이드 이미지 1번. 뭘 집어넣을 거냐면 배경 이미지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이미지.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 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해당 위치를 잡아주면 되는데, 자, 없으니까 샘플 이미지 가져올 겁니다. bg 1.jpg. 자, 왼쪽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왼쪽에. 자, 보이죠? 자, 이번엔 2번, 3번, 4번 배경 2개, 3개, 4개. 그러면 바꿔서 얘랑 2번, 2번, 그 다음에 3번, 3번, 4번, 4번. 자, 이미지 4장을 다 가지고 옵니다. 쓱쓱. 갖고 왔어요? 우측에 보면 배경 이미지 넣었는데 안 나와? 안 나와요, 그죠? 자, 왜 안 나오느냐? 슬라이드 이미지를 보게 되면 리스트 영역입니다. 리스트 영역에 높이가 없어요. 너비는 뭐 부모 영역 따라가겠지만 높이가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여기에 글자라도 하나 들어가면은 이제 나온다는 얘기. 여기 띠로 나오죠. 높이가 만들어지니까. 따라서 뭘 만들어줘야 돼? 자, 이미지가 보여지도록 리스트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올라가서 배경 이미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자, 배경 이미지가 보이도록, 자, 리스트를 설정을 해줍니다. 아, 리스트 스타일링이라고 할까요? 스타일링. 슬라이드 랩 영역 안에 있는 UL 태그의 자식인 리스트에 대해서 높이를 줄 건데요. 자, 우리 슬라이드 랩 영역을 600으로 잡았죠? 얘는 500 정도만 줄게. 자, 고정 500. 이제 바로 보이기 시작하네. 하나, 둘, 셋, 넷. 보이기 시작합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있어요. 백그라운드 리피트를 노 리피트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사이즈 역시, 사이즈는 어떻게 할까요? 꽉 채워주자. 커버, 제일 많이 쓰는 게 커버니까, 자, 커버 꽉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원래 의미가 있으면 사이즈를 다, 위치를 다 따로따로 잡아줘야 돼. 근데 얘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할게요. 가운데 기준으로 할 거니까 백그라운드 포지션 역시 센터로 가운데 영역에 딱 맞춰지도록. 자, 모든 이미지, 4장의 모든 이미지를 가운데 기준으로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커버로 꽉 채워줍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미지들이 순차적으로 배치가 되었죠?
이거 하나하나가 리스트예요. 리스트 맞죠? 블럭 요소니까 100% 확대를 해도 100%. 왜 너비를 따로 안 잡았으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을 싹 한 군데 모을 거야. 이렇게 싹 한 군데 모을 거예요. 한 자리에. 따라서 포지션을 써줘야겠지. 포지션을 뭘로? 앱솔루트로 만들면은 한 자리로 만들어집니다. 한 자리로 됐어요. 다시 사라집니다. 왜? 몽땅 떼버렸기 때문에. 몽땅 떼서 붙였기 때문에 이제 크기를 또 따로 잡아줘야 돼. 자, 기준 위치를 부모 요소한테 맞춰줄게. 자, 탑 0 그리고 레프트 0 맞춰주시고요. 너비를 100%를 써주게 되면 다시 나오게 돼. 높이는 가지고 있지만 너비 자체 값이 없으니까 너비가 0 값이 된다고. 앱솔루트임에도 불구하고 너비를 그래서 다시 세팅을 해줍니다. 높이는 여기 이미 써놨죠? 그러니까 100%의 500픽셀의 너비를 가진 절대 위치로 만들었어. 4개를 합쳤어요. 그랬을 때 노출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이 보여지는 영역을 보니까 누가 안 보이게 되느냐? 인디케이터가 가려지게 돼요. 인디케이터는 가려져요. 왜? 앱솔루트로 얘를 만드는 순간 위치를 누구 기준으로 한 거야? 인디케이터가 아니라 슬라이드 랩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보이지만 숨어는 있어. 인디케이터가 여기에 여기 숨어 있고, 이 이미지들도 잘 보시면은요 4번째 이미지가 맨 앞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1번 이미지 위에 2번 이미지 덮고, 2번 이미지 위에 3번 이미지가 앱솔루트, 3번 이미지 위에 4번 이미지 앱솔루트, 이렇게 된 거예요. 1번이 지금 제일 뒤에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 이어서 아래쪽에다가 작성하는 내용은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디케이터는 클래스 슬라이드 랩 안에 있는 인풋 태그랑, 자, 얘와 그 다음에 슬라이드 랩 안에 있는 라벨, 레이블에 대해서, 자, 포지션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포지션은 일단 릴레이티브로 잡아주고요. 아래로 내려줄게요. 지금 맨 위에 겹쳐 있다 그랬지, 그지? 겹쳐 있으니까 520 픽셀 써서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여기 내려오게. 자, 여기 내려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레이블을 한번 디자인 해볼게요. 자, 레이블 디자인,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레이븐 스타일링을 해줄 건데, 슬라이드 랩에 대해서 레이블들은 너비 20픽셀에 높이 20픽셀로 하고, 자, 크기만 잡았는데 아직 안 나오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밝은 회색 계열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디스플레이 속성을 인라인 블럭으로 설정을 해야지만 영역을 잡아요. 왜냐면 라벨도 인라인 요소라서 크기를 줘도 크기를 못 갖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 크기를 잡은 다음에 색깔도 다 주는데 디스플레이 속성을 바꿔줘야 돼요. 자, 만약에 이 인디케이터들을 블록 요소로 한다면 그러면 밑으로 다 떨어질 거니까 그때는 플로팅을 다 시켜줘야 되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차피 인디케이터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인라인 블록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자, 처리를 해준 다음에 20 곱하기 20짜리인데 네모 형태로 나왔어요. 자, 이거를 원형으로 바꿀 거예요. 자, 원형으로 바꿀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는 보더 라디우스를 50% 해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보더 라디우스를 50%로 이렇게 하게 되면 원형이 될 거란 말이야. 바꿨습니다. 근데 나는 이 보더 라디우스 50% 말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나중에 그 인디케이터에 어떤 효과를 주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 인디케이터도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얘를 50%가 아닌 20의 절반인 10픽셀로 설정을 바꿀게요. 고정값으로. 크기가 20픽셀이니까 절반인 10픽셀만 잡아도 원형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되고 있고,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올렸을 때, 자, 이 부분에 손가락이 나오도록 속성을 바꿔줘요. 즉, 커서 속성을 포인터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라디오 버튼 인디케이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인디케이터 눌러 보면은 당연히 체크된 아이가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 옆에 체크되죠? 굳이 얘를 누르지 않아도 얘를 누르면 바로 옆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제 이 인풋 태그는 눈에 안 보여도 돼요. 그래서 자, 인풋 태그를 날릴게요. 자, 라디오 버튼을 숨기겠습니다. 슬라이드 랩 안에 있는, 자, 인풋 태그야. 그런데 이거를 명확하게 잡아줄게. 이렇게 해도 돼. 자, 모든 슬라이드 랩 안에 있는 모든 인풋 태그를 뭐 디스플레이 넌으로 숨겨도 되는데요. 이거를 디스플레이 넌 이렇게 하게 되면 숨겨져요. 없어지죠. 근데 명확하게 잡아줄 거야. 이걸 명확하게 한다는 얘기는 더 정확하게 그 딱 잡아주기 위해서 인풋 태그 중에서 속성값 타입이 라디오인, 이건 뭐예요? 인풋 태그는 여러가지 혹시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라디오 버튼만 숨기겠다, 이런 뜻이 돼요. 타입이 라디오인 인풋 태그를 뭐 하겠다? 선택해서 디스플레이는 숨기겠다. 영역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순수하게 뭐만 남아있어요? 지금 인디케이터만 딱 남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자, 이제 위에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 자, 모든 이미지를 다 숨기고 내가 선택한 놈만 나오게 할 거예요. 모든 이미지를 숨기겠습니다. 자, 모든 슬라이드 이미지를 숨길 거예요. 자, 슬라이드 랩 안에 있는, 자, UL의 리스트는 디스플레이 속성을 넌으로 하게 되면 싹 사라지게 돼. 먼저 첫 번째 인디케이터를 선택을 해줄게요. 한 번만 클릭을 하면은 이미 선택이 되어 있지만 지금 안 보이는 상태. 자, 보여줍시다. 인디케이터 선택 시 이거는 체크가 되는 상태예요. 체크 상태가 되면 해당 이미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누구를 btn1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떤 상태? 체크드 상태가 되면, 자, 동생들 중에서 누구? 슬라이드라는 클래스에, 자, 동생들 중에서요, 인풋 태그 아래에 슬라이드가 요거죠? 요거 UL 태그 슬라이드를 찾아서, 자, 그 자손인 리스트 중에 첫 번째 nSchild 1번은 자, 뭐 해줘라? 디스플레이 보여줘라. 블럭으로 보여주게끔 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블럭 상태고 나머지는 무슨 상태? 나머지는 넌 상태. 즉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클릭하게 되면 넌 상태, 넌 상태, 넌 상태, 얘는 블럭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만 지금 보여지는 상태야. 이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자 2번, 3번, 4번 똑같다는 얘기죠. 동일하게. 그죠? 그래서 자 2번, 3번, 4번을 만들 거니까 자 각각 여기하고 그 다음에 Alt 클릭을 하게 되면 멀티 커서를 잡을 수 있고 자 이 상태에서 1번, 1번 지워서 2번으로 바꾸고 자 다시 뒤로 가서 1번, 1번을 3번으로 바꾸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1번, 1번을 4번으로 바꿔주게 되면 자 1번 블럭, 2번 블럭, 3번 블럭, 4번 블럭 자 1번 블럭, 2번 블럭, 3번 블럭, 4번 블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누를 때마다 이제 클릭을 할 때마다 뭐가 바뀐다? 이미지가 바뀌는 이미지 슬라이더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 됩니다.